저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백캠 청취자들 중에서 네. 김세윤 작가님이 이제 영화 음악 진행하시는 거 축하한다는 3374, 613, 4703 등등등. 네. 많은 분들이 벌써 네. 정보를 입수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끝이에요? 사실은 이게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배우가 진행하는 영화 음악을 이제 못 듣게 되신 거라. 그리고 어쨌든 사실 계속 새벽에 영화 음악이 있다가 8시 그것도 백캠 바로 뒤로 네. 시간대를 옮기고 왔을 때 거기 작가로 오면서 사실 내심 약간의 그 사명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사명감? 어떻게든 이 좋은 시간대에 영화음악이라는 프로가 살아남는 데 일조를 해야겠다. 네. 그 사람들이 새벽에 있어서 잘 몰라서 그렇지 8시에 해서 영화음악이라는 프로의 맛을 알면 네네. 끊지 못할 것이다. 어허. 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자신감까지 있었지만 1년 반 만에 네. 8시 시간대를 사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작진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이 유지는 될 수 있도록 새벽에서 잘 갖고 있다가 네. 진짜 임자가 나타나면 그분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견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 이게 축하받는 게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제가 DJ 된 거를 축하하는 것보다 네. 8시 시간대에 영화 음악을 더 못 듣게 된 거에 대한 좀 죄송함이 더 커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네. 오늘 어떤 영화 갖고 오셨습니까? 이번 주에 개봉하는 작품이고요. 아마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네, 이거 타란티노 감독 작품이니까 네. 제가 얘기해드렸죠? 네. 제가 런던에 휴가 갔을 때 그때 런던엔 개봉했거든요. 야, 지하철역마다 진짜 대형 광고판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봤어요. 이게 타란티노 영화이기만 해도 사실은 기대작이고 화제작인데 네. 주인공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브래드 피트거든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나온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한번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보면 처음이라는데 저도 이 출연작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크로스체크를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지금 자료로는 둘이 처음 만난 걸로 나와 있어요. 글쎄 기억이 안 나네. 꼽아보려고 했더니 네.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쿠엔틴 타란티노의 9번째 작품이에요. 근데 타란티노가 공공연하게 몇 번씩 얘기했거든요. 나는 딱 10작품 만들고 은퇴하겠다. 네. 아니 아직 젊잖아요 아직. 제가 가장 믿지 않는 게 배우와 감독의 은퇴 선언이거든요. 예. 근데 9번째를 만들었는데 평가가 너무 좋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내가 보기엔 슬금슬금 아니 일단 10번째까지는 하겠죠. 네, 10번째는 당연히 하는데 아직 이렇게 나이도 아직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나이고 해서 슬금슬금 한두 편 더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저 예상입니다만. 은퇴했다가 네. 한 1년 쉬다가 또 복귀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작품이 되는 거죠. 타란티노의 말이 많이 지켜진다면. 네네. 그리고 이게 올해 또 화제가 한국 관객에게도 좀 익숙해진 건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과 함께 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유력한 수상 후보에 계속 거론이 돼서 이 영화 때문에 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잖아요. 네. 기생충이. 그래서 아마 제목이 좀 더 익숙하셨을 거고요. 봉준호 감독의 전언에 따르면 타란티노가 이례적으로 결과적으로 수상을 하지 못했는데 폐막식에 참석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통 크다. 진정한 아티스트다. 자기가 상을 못 받는데도 다른 사람의 상 받는 걸 축하하기 위해 일부러 와줬구나. 라고 오해했지만 사실은 영화제 측에서 실수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타란티노에게 상을 받는 걸로 통보가 돼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자기가 받는 건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가던 도중에 급히 차를 돌려서 폐막식에 왔는데 상 하나 안 줘서 불같이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그 뒷얘기야. 그 이야기를 네, 현장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소심하게 나중에 알려주셨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도 역시 인간적이다. 네, 천하의 타란티노도 상 안 주면 삐치는구나. 아니 상 안 주면 삐치는 게 아니라 상을 준다고 해서 지금 공항으로 가다가 차를 돌려서 왔잖아요. 네. 그러는데 안 주면은 누구라도 화가 나죠 이건.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아주 큰 소리로 불같이 화를 냈다는 뒷얘기가 있는 작품이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란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은 아마 제목만 들어도 뭔가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Once Upon a Time in West,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라는 그 과거의 명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영화. 저는 특히 Once Upon a Time in West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Once Upon a Time in America를 좀 더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저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 제목에 대한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 또 그래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하면 또 엔니오 모리코네죠. 네, 네. 근데 바로 그 본인이 좋아했던 과거의 명작에 일종의 좀 존경을 바치는 의미로 제목을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로 지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버트 디카프리오와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고 시대 배경은 1969년입니다. 69년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타란티노 감독 본인도 그렇고 영화에 출연한 디카프리오도 그렇고 이 영화를 본 평론가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번 영화는 타란티노 감독이 할리우드에 바치는 러브레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특히 타란티노가 정말 소문난 영화광이잖아요. 예. 특히 그 예전 영화들 그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뭐 B급 영화들까지도 정말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보고 좋아했던 그 자신의 성장기를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1960년대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계 자체에 대한 좀 애정과 존경을 담아서 만든 영화라는 게 영화를 보면 팍팍 느껴져요. 그 할리우드를 완벽하게 재현을 했나요? 예, 실제로 69년 컴퓨터 그래픽을 최대한 안 쓰고 영화를 찍기 위해서 실제 할리우드 선셋대로 일부를 69년으로 아예 새로 세트를 짓고 촬영을 하고 또 타란티노 감독 정도니까 또 그걸 허가를 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대요. 그 선셋대로 저 끝에 예전에 타워 레코드가 있었어요. 네. 지금 아마 제가 가본 것처럼 저도 모르게 네 하고 라고 대답을 했지만 못 가봤어요?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거기 가면 H 호텔이 있는데 네. 거기 저 레제플린이 막 거기서 그 도로로 텔레비전 막 던지고 이래가지고 경찰出동하고 막 그랬던 호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길 자체가 그런 역사를 간직한 건물들이 지금도 있고 일부 영화에 등장하는 레스토랑이나 당시에 어떤 영화인들이 주로 활동하던 공간, 극장 이런 곳들은 예전 인테리어를 심지어 유지하는 곳들이 있어서 네네. 그런 곳에서는 실제로 그 당시 분위기를 내서 촬영했다고 하고요. 배경은 주인공 그래서 디카프리오는 릭 달튼이라는 영화 배우를 연기하고 브래드 피트는 클리프 부스라는 스턴트맨을 연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구상하게 된 게 타란티노 감독이 예전에 어떤 영화를 찍었는데 아주 나이가 많은 노 배우가 이제 영화에 출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평생 동안 그의 스턴트 대역을 했던 사람이 같이 와 있더래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이 두 사람이 같이 앉아있는 저 모습 자체가 뭔가 좀 영화적이다라는 생각에 그들의 이야기처럼 마치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고요. 네. 릭 달튼이란 배우와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스턴트맨인 클리프 부스가 1969년의 할리우드를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통해 본 69년 할리우드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거기는 사실 중요한 사건이 모티브가 있습니다. 여기 한 명 더 출연하는 배우가 마고 로비라는 배우인데 우리가 아이토냐라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고 로비가 누구를 연기하냐면 샤론 테이트를 연기해요. 그러니까 샤론 테이트는 1969년 이게 샤론 테이트 사건이라고도 하고 찰스 맨슨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네네. 그 피해자죠. 69년에 로만 폴란스키와 그리고 샤론 테이트가 함께 살던 집에 맨슨 패밀리라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잔혹하게 살인 사건을 저지른
당시 샤론 테이트는 임신 8개월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예. 사실은 그 사건이 일종의 모티브가 돼서 닉 달튼이라는 배우가 그 집에 옆집에 살고 있다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요. 네. 결국에는 그 사건도 언급이 되고요. 그래서 영화는 그런 지식 60년대 할리우드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나 최소한 샤론 테이트 사건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면 예. 조금 더 이 영화가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김대중 씨가 이걸 보내셨는데 뭔가 네. 방송을 잘못 들으셨네. 네. 네. 저희가 브래드 저희- 피트하고 네. 디카프리오가 함께 출연한 영화가 없다고 얘기 드렸지.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주어를 말 안 했나 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브래드 피트하고 타란티노 감독도 그쵸, 네. 같이 한 작품 있잖아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로 브래드 피트와 타란티노가 같이 했고 디카프리오는 이제 장고 분노의 추적자로 같이 했는데 하지만 세 사람이 함께한 영화가 그렇죠. 그리고 없는 거죠. 디카프리오랑 브래드 피트가 같이 출연한 게 그렇죠. 아마 이번이 네. 처음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들을까요? 타란티노 감독은 뭐 사운드 트랙 좋기로 워낙 유명하고요. 그렇죠. 어디서 이런 음악들을 다 찾아냈나 싶은 정도의 노래들을 갖다 쓰는 제가 볼 것도 때 또 본인이 유명하잖아요. 음악을 무지하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어렸을 때부터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매일매일 들어가지고 그쵸. 거의 그걸 공 리스트로 거의 외우다시피 한 네. 어떤 그런 청취자 수준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음악도 정말 그야말로 잡다하게 받아들인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영화를 찍을 때 제일 흥분되는 게 사운드 트랙 고를 때라고 그랬어요. 집에 있는 LP판, 오래된 LP판 다 뒤지면서 즉흥적으로 그냥 이번엔 이 곡, 이번엔 저 곡, 이게 고를 때 너무 막 짜릿짜릿하대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노래 이 버전 정말 좋아해서 예전에 필름스타인 리버풀이 그 영화 아마 소개할 때도 이 노래 틀었던 것 같은데 예. 이 곡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 장면을 이 노래가 나오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는데 이 곡을 먼저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예.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호세 펠리치아노가 부른 버전이 이 영화에도 쓰입니다. 펠리치아노 아니고 네. 30년 동안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펠리시아노. 펠리시아노. 네.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라 네. 스페인계거든요. 네.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펠리시아노. 네. 호세 펠리시아노. 나 스페인어 배웠는데. 배운 지가 15년쯤 돼서 가물가물합니다. 백햄에 한번 출연도 하셨어요. 호세 펠리시아노 형님이. 아, 저분이요? 그럼요. 출연하셔가지고 그때도 지난번에 이 노래 틀 때도 왠지 같은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펠리치아노라고 막 발음해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마음대로 불러. 네. 호세 펠리시아노, 캘리포니아 드리밍. 이분도 뭐 어떤 노래도 부르면 그냥 자기 노래가 되는 네. 독특한 호세 펠리시아노. 기타도 무지하게 잘 치십니다. 기타 연주 곡집도 내고 그랬잖아요. 캘리포니아 드리밍 들었습니다. 네. 사실 타란티노 영화도 사실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리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요. 일단은 잔인해서 싫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 계실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주 그렇게 대중적인 스타일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는 감독은 또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영화가 어떤 건 되게 길고요. 그래서 사실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는데 저는 늘 흥미롭게 봤습니다. 재미있게 봤고 타란티노 감독 정말 약간 늘 보면 그 영화를 만들면서 자랑하는 게 느껴져요. 내가 이것도 알아. 내가 저것도 알아. 그리고 난 이것도 할 줄 알아. 약간 감독이 막 신나서 자랑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를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동안은 저도 타란티노 감독이 주로 냉소, 조롱, 그리고 분노 이런 감정들로 이렇게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고 그 감정을 제일 영화에 잘 담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전 처음으로 이번 영화에서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영화를 만들 수도 있구나. 근데 이 말이 되게 좀 조심스러운 게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가 어디가 따뜻해라고 아마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네네. 제가 말하는
따뜻함이라는 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리우드에 보내는 러브레터라는 표현이 맞는 게 영화를 계속 보고 있으면 자신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턴트맨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어쨌든 영화가 좋아서 영화를 만들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실 애정이 묻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샤론 테이트라고 하는 그 실제 사건의 주인공, 영화에서 마고 로비가 연기하는 살해당한 배우. 네, 그 배우를 묘사하는 순간들인데 영화 속에서 이건 뭐 큰 스포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네. 샤론 테이트가 본인이 출연한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연한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한 마음에 예. 보는데 영화에서는 마고 로비가 샤론 테이트를 연기하는데 이 마고 로비가 앉아서 보고 있는 그 영화 속의 영화는 실제 샤론 테이트의 출연 장면을 썼어요. 그러니까 타란티노가 사실은 이 영화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샤론 테이트라는 배우 그리고 샤론 테이트가 활동했던 그 시대 할리우드 전체에 대한 애정이 묻어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 거죠. 약간 기분이 묘해요. 마고 로비가 앉아 있는데 그 객석을 비추고 스크린을 비추면 스크린 속에는 실제 샤론 테이트가 출연한 실제 영화 클립이 영화에 등장하는 거죠. 네네. 단적인 예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어릴 때 보고 자라면서 좋아했던 그 시대 영화인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만든 영화임이 분명하고요. 하지만 역시 마지막에 가면 완벽한 타란티노식으로 엔딩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타란티노 원래 좀 잔인하잖아요. 예. 네. 근데 영화 거의 끝나기 직전까지 왜 이렇게 안 잔인하지? 라고 의아해 했었는데 네. 그 모든 잔인함을 마지막에 몰아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그냥 잔인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나 그런 통쾌함, 해방감을 주는 장면 묘사를 위한 잔인함이긴 해요. 그렇다면 뭐 영화는 분명히 19세 이상 그렇죠. 관람. 그리고 아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해요. 타란티노 영화 번역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영화일 것이다. 왜냐면 대사가 많다고 돈을 더 주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아마 같은 러닝타임의 영화 번역을 맡았을 때 많아요? 타란티노 영화의 대사량이 아마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말 많고 비속어 많아서 번역하기 힘들고. 근데 이번에도 약간 네, 여전히 계속 그리고 사실은 알면 아는 게 많을수록 재밌는 영화예요. 저도 사실은 그 시대 영화를 다 모르기 때문에 예. 그 시대 영화에는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장면이 훨씬 많거든요. 예. 근데 실제 샤론 테이트 사건을 조금이라도 검색해서 찾아보고 가신다면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특히 서부국 예전 흔히 말하는 마카로니 웨스턴,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불렀던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특히 유명하죠. 네. 그 시절의 서부국을 비롯한 예전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좀 기억이 있는 분이라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일수록 이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네요. 타란티노 영화는 원래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 몰라도 안 그래도 후기를 막 찾아봤거든요. 60년대 영화 하나도 몰라도 사실 디카프리오와 브래드 피트와 마고 로비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연기하고 있는 그 배역이 1960년대 배우들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지만 디카프리오 자신의 인생을 연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평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모르는 대로 재밌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역시 멋진 곡이 또 쓰였습니다. 디퍼플의 허쉬. 네. 디퍼플의 아주 초기 작품. 네. 이 영화에는 디퍼플의 켄터키 워먼이라는 곡도 쓰였고요. 켄터키 워먼 나와요? 네. 이거 닐 다이아몬드 작품인데 그게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예, 제가 이 영화 처음 보고 와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멀미가 나도록 음악이 나온다고. 영화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정말 멀미가 나도록 그러니까 그 시절의 음악들이 끝없이 흘러나옵니다. 네네. 백캠 청취자분들은 특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럼 디퍼플의 허쉬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